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월요일이고요. 드디어 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12월 월말 정산과 연말 정산까지 다 해보고 2024년 새로운 첫 주의 예산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의 예산이었고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출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들과 조금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가죽 공방에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지갑도 만들어 보고 바느질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가죽 공방 가서 되게 즐거워 하더라고요. 나름 뿌듯했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애슐리에 가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애들 옷도 위아래로 한 벌씩 사줬고요. 그리고 오락실에 가서 아이들이 오락을 했는데 펌프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펌프를 많이 했는데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제 예산은 25만 원이었었는데 좀 많이 지출을 했죠. 7만 원을 더 지출을 해서 총 32만 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모두 목적 저축에서 모두 목적 자금에서 꺼내 썼고요.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네, 변호사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진짜 제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좀 일이 있어서 상담만 받으려고 갔다가 아무래도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아놨던 돈에서 지출을 해서 따로 지출에 잡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이벤트 아닌 이벤트가 올 때마다 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이때도 제가 이렇게 1, 2천 원 아껴봐야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 한번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제 식비였고, 저희 아이 둘째 아이 또 급수 피아노 급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비용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새해도 됐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간 것 같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세신을 했습니다. 둘째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나 따라 나섰고, 첫째랑 둘이서 오랜만에 목욕탕에 갔습니다. 간만에 가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서 즐겁게 목욕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치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지역 화폐로 19만 2천 원을 썼고, 현금으로는 55만 870원을 썼고, 목적 자금에서 41만 3천 원을 꺼내 써서 총 115만 5,8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전을 하면 30만 원 충전을 하면 최대 그 10%까지 적립을 해줘요. 그래서 33만 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조금 더 지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말 결산을 보자면 이번에는 수입이 조금 많았던 게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용돈도 주셨고 그 아이 보험금 청구한 것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수입이 많이 잡혔고, 그리고 제가 현금 생활로 97만 5천 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현금 지출한 거랑 목적 자금 지출한 걸 합하니까 96만 3,870원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근사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다행히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었고, 이 금액은 전부 파킹 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 저축 현황판이고요.
얘는 오늘 채워주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제가 지난 영상에서처럼 전부 바인더를 다 리셋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총 54만 4천 원이 남았고요. 여기에서 10만 원은 그 파킹 통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44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 아이 급수 비용도 그냥 생활비에서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적 자금에서 꺼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월말은 모두 끝이 났고,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제대로 된 현금 생활을 시작한 게 11월이기 때문에 11월 수입과 총 지출해서 이렇게 금액을 모을 수 있었고, 토탈로 계산을 해보면 42만 6,746원 더하기 114만 7,405는 157만 4,199원이 되네요. 그래도 2달 동안 이 정도 모을 수 있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2달 동안이지만 이 정도 모을 수 있었어서 굉장히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절약을 하면 그래도 제 목표 금액인 1,000만 원을 모으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의 지갑에 남아있는 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사실 가계부에 쓴 걸로 계산을 해보면 한 5만 얼마가 남아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제가 썼던 지출 내역을 기억을 되짚어봐도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역시 아직 저는 초보입니다.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액이 남은 부분은 주유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2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에 2, 3, 4, 4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전은 총 1,7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토탈 25,700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금액은 남은 거는 목적 자금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전부 그냥 바로 파킹 통장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동전도 모두 꺼내줄 거예요. 이 금액 한번 세어볼게요. 이렇게 세주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5,000원에 2개니까 1,000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000원에 100원에 얘는 250원에 210원, 총 1,560원이 모여 있었네요. 그리고 요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바꿔주고 들어있던 1,000원까지 저의 동전 지갑에 11,56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도 같이 통장에 넣어줄게요. 이제 2024년 1월 첫 번째 주 예산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첫 번째 주 예산만 찾아왔고요. 총 17만 원입니다. 만원,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2024년부터는 저는 총 9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할 거예요. 그 중에 5만 원은 주유비로 빼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남은 85만 원 중에 (85만 원을 5주로 나눠서 17만 원을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할 겁니다. 식료품비는 그대로 15만 원으로 쓸 거고 그 중에 3만 원은 지역 화폐로 충전을 할 겁니다. 15만 원이고 이 중에 3만 원은 똑같이 지역 화폐에 충전해 줄게요. 그리고 제 커피 값은 만원 채워 넣어 줄게요. 주유비는 월급이 들어오면 채우는 걸로 할게요. 기타 금액은 만원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타이트해질 예정이라 조금 더 바짝 허리띠를 동여매서 한 일주일을 생활해야 할 것 같아요. 저의 목적 바인더고요. 이 바인더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가장 앞으로 온 거는 바로 비상금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력으로 모아줄 카테고리가 바로 비상금이고요. 이제 이 비상금은 따로 색칠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지출 트래커에 기록을 하면서 모아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우선순위는 바로 고양이. 고양이 역시 항상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미용이고 아무래도 여자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까 지금은 머리를 기르고 있지만 언제든지 미용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모아줄 예정이고요. 건강은 필수죠. 병원에 안 가면 좋겠지만 사실 2023년에 코로나도 걸리고 A형 독감도 걸리고 정말 걸릴 건 다 걸렸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카테고리도 우선순위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생일이고요. 다음 이벤트. 각종 이제 휴일이라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뭐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뭐 각종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어버이날도 있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집 수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전등이 나갔다든지 뭐 헤드라이트가 나갔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려고 모아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모임 비용이고요. 아주 드물게 제가 이제 지인들을 만나거나 할 때 사용해줄 비용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만든 세금, 재산세라든지 가끔 날라오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기에 모아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의 목적 자금
바인더이고요. 다음은 저희 개인용 바인더. 용돈은 사실상 제 용돈을 잘 쓰지는 않는데 간간히 뭐 이제 현금 생활 용품이라든지 제가 이제 뭐 일기 쓰거나 할 때 이제 뭐 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제가 욕심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살 때 사용을 해줄 비용이고요. 위시리스트. 이거는 제가 요 벚꽃 트래커를 색칠을 해줬었는데 요거 정도는 할만하더라고요. 요거는 금액도 적혀 있고 이거 색칠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얘를 다시 한번 해줄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저는 아직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만약에 뭔가를 산다 하면 전 태블릿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1순위는 태블릿입니다. 다음은 자기계발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통대에 다시 재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등록금이라든지 방통대를 다시 재입학을 하면서 들 수 있는 비용들을 조금이라도 모아볼까 싶어서 이 자기계발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아줄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모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개인용 바인더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제 부수입 바인더인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빼줬어요. 요거는 제가 사실 모아주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게 제가 카테고리가 많고 제가 한 일주일 생활비도 줄인 상태여서 아마 이 카테고리를 다 채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얘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 모아주도록 할 거고 부수입 바인더는 계속해서 부수입이 생기는 대로 차곡차곡 모아서 마저 색칠을 다 해주려고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에는 요 세 가지 바인더를 열심히 채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3년이 끝났고 이제 새롭게 2024년이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리셋을 해서 이제는 정말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열심히 또 잘 생활을 해볼 거고 같이 현금 생활 하시는 분들 또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영상도 앞으로 꾸준히 올릴 거니까 자주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즐겁게 현금 생활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